네,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전제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개입이나 다름이 없고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 전문가 류한수 상명대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상명대 역사 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예. 요약을 해보면 대통령이 무기 지원을 시사한 이후 러시아에선 적대 행위로 규정한 상황까지 왔고 우리 대통령실은 원론적인 발언이다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거는 일단 최근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외신들 같은 경우는 살상 무기 지원 불가해서 우리가 기존의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그 대통령실 발표대로 예. 이제 원론적인 차원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특히 외교 무대에서 모든 것은 시점과 어떤 그 맥락이 중요할 텐데요. 네. 이 대통령께서 그 미국 국빈 방문 하기 전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시점이라든지 맥락에서 원론 차원에서만 생각할 수 없고 네. 더 깊은 어떤 그 저변의 변화를 반영하는 발언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그 시점으로 봤을 때 그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긴밀한 안보 협력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미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동맹국인 그 대한민국의 그 현 정부의 기조가 네. 가치 동맹, 즉 그 자유 진영, 그 민주 진영 대 그 권위주의 진영의 그 대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두 진영의 가치 동맹에 따른 이 그 대립의 그 가장 그 접점이 그 우크라이나겠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사태를 지켜보면서 미국이 조금 더 그 고삐를 그 죄려가고 있는데 이때 그 한국이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현 정부는 그 어떤 그 줄타기 외교라든지 이런 측면보다는 그 미국과의 그 공조를 아주 그 강화하면서 현 난국을 타개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정쩡한 그 줄타기라든지 아니면 그 다극 외교보다는 그 미국과의 그 가치 동맹을 최우선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그 안보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네, 교수님 조금 직접적으로 한번 질문 드리면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리한 어떤 회담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크라이나 무기 어떤 지원 대열에 합류하는 수순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좀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 긴밀한 네. 그 내막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예. 추측을 해보건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뒤에 부분이 있죠. 예. 지금 그 미국에 가서 이런 그 공조를 더 확실하게 하고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대폭적으로 그 전폭적으로 강화하는 입장을 취한 듯한데 네. 이것을 그냥 발표했을 때 상당히 그 국내외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예. 그 충격을 조금 완화하는 차원에서 미리 말을 약간 그 흘리고 출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교수님은 제가 언급한 두 가지 전제 중에 후자를 좀 더 크게 보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인터뷰 알려지고 나서 러시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외무부에서도 이거 적대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표면적인 예. 이유 외에도 러시아가 이렇게 다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 보십니까? 예, 사실 그 살펴보면 네. 이런 측면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현재 그 러시아 현 정부 푸틴 대통령 행정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거든요. 네. 여기서 만약에 그 러시아가 밀린다면은 이 정권의 그 안위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전쟁의 그 향방에 조금이라도 뭐랄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상당히 그 과민 반응을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지나치다 싶은 어떤 과민 반응이
반응이 나왔다고 보입니다. 네, 방금 이제 푸틴 대통령 얼굴도 지나갔는데 푸틴 대통령이 무기 지원 관련해서 한국을 언급한 이후 이번에 러시아가 반발한 건 두 번째로 지금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러시아에 달려 있다. 이러면서 이제 물러서지 않는 반응이고 또 러시아의 추가적인 반발도 예상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전망하십니까? 예, 사실은 뭐 좀 그 적절한 비유가 비유일까 싶은데요. 그현 정부의 기조를 보면은 그 야구로 치자면 어떤 변화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돌직구를 던져서 그 스트라이크를 잡는 어떤 그런 그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예. 어떤 정교한 접근보다는 힘을 앞세운 그리고 미국과의 그 공조를 앞세워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그 맞물려 있고 러시아가 과민 반응 내지는 상당히 격렬한 반응을 보여도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그 타고 넘지 않으면은 미국과의 공조가 확보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한 듯 싶습니다. 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에 동참했을 때 우리를 비우호국으로 규정을 했고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이후 적대 행위까지 규정을 하면서 아까 빅터차 석좌 같은 경우는 이미 러시아가 우리를 교전국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었거든요.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은 조금 제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한데요. 네. 아마 그 분명히 그 러시아 그 정부는 그 한국과 미국의 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입장을 그 지켜보긴 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네. 한국에 강경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온건한 대응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죠. 그럼 지금까지 그 한러 관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에도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또 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도 있을 텐데 지금 이 같은 예. 발언과 뭐 이런 지금 국면을 통해서 한러 관계는 어디까지 좀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그 한국이 그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그 무기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을 공식화하면 결국 그 푸틴 행정부도 강경한 대응을 취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또한 지금 러시아에 많이 진출해 있는 그 한국 그 기업들이 있고요. 또한 많은 교민들이 있는데 이 교민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상당히 뭐랄까요, 그 위기감을 느끼고 아마 불이익을 겪을 듯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북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예. 같은 러시아의 어떤 반발은 결국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한다 이런 설과도 좀 관련이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좀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이 러시아를 향해 무기 지원을 하는 거겠죠. 그런 가능성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 네. 지금 북한이 생존 전략으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단계인 그 기술 하나가 모자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것은 그 핵탄두가 그 대기권으로 진입을 할 때 아주 그 높은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을 막아내야만 핵탄두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차폐막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완성 단계에 가지 못했었는데 네. 이때 만약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차폐막 그 제작 기술을 그 북한에 제공한다면은 북한은 그야말로 단시일 내에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할 수 있겠죠. 이런 사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한미일이나 북중러 대립 구도도 강화되고 있고 긴장감이 더 키워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갈등 구도를 너무 명확히 하고 있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여기서 뭐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겠죠. 한 가지 입장은 한국은 어차피 그 중국이라든지 네. 러시아 그리고 또 다른 편에 미국에 끼어 있는 어떤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양측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면서 중간 어떤 그런 그 지점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것이고 예. 또한 반면에 그 한국은 미국과의 그 공조를 통해서만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을 텐데요. 네. 여기서 그 현 정부는 현 외교라인은 미국과의 공조를 택하고 그것을 강화해야지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그
양자의 그 네. 두 진영의 어떤 그 뭐랄까 눈치를 보고 두 진영을 어떤 그 조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은 결국은 그 줄타기 외교로 넘어가서 오히려 그 안보 위기를 그 뭐랄까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는 뭐 향후에 밝혀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로 사실 전반적으로 반러시아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제한된 범위 안에서라도 우리가 러시아와의 끈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까 교수님도 그때 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시간, 아까 줄타기 외교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밑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그 최대한 그 러시아의 그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그런 그 뭐랄까요 입장이 러시아 측에게 과연 설득될까 그런 그 우려를 하고요. 지금 또 제가 한 가지 그 우려하는 점이 푸틴 대통령의 입장이 사실은 러시아 안에 있는 강경 세력을 어느 정도 그 제어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지금 그 러시아에서는 특히 그 뭐 최측근이라든지 아니면 이 정치가들 중에 금방이라도 그 우크라이나를 그 공격하고 네. 그 우세를 그리고 그 이외에 서방 세력에게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 아주 심지어는 그 전술핵 무기까지도 활용하자는 어떤 그런 강경 세력이 있는데요. 이런 세력을 그나마 그 푸틴 대통령이 그 제어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그 미국과의 어떤 그 뭐랄까요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까지 지원을 하고 이 동북아시아의 그 긴장이 고조되면 그 러시아 안에 있는 강경 세력이 득세하고 목소리를 키울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만약에 네. 푸틴 대통령이 이런 강경한 세력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에서도 상당히 긴장 관계가 그 좀 고조되고 치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변화구에 또 비유하시기도 하셨는데 변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좀 고민이 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류한수 상명대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